인생 이야기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 때로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60대에 접어들어서도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여성이 홀로 된 후 만난 새로운 인연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게 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넓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던 한 여성에게 나타난 정성스러운 가정 관리사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나 예상치 못한 인연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죠. 40년간 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마지막에는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존경받는 교육자라고 불러주셨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그저 넓은 한옥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운 노인일 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실감을 준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저녁 준비를 할 때면 혼자만의 식사가 얼마나 쓸쓸한지 매일 실감했죠. 특히 남편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커피 향이 집안에 배어 있을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는 것도 몇 달이나 미뤘어요. 마치 그 옷들을 치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한옥이라 방만 해도 5개가 넘고 마당도 넓어서 혼자 관리하기엔 벅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화초도 기르고 마당 정리도 했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아궁이 관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남편은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연탄을 쌓아두고 아궁이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런 일들이 모두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정관리사를 구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두거나 제가 먼저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온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며칠 지나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할 때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한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닦을 때도 물을 너무 많이 써서 나무가 상할 뻔했어요. 한옥의 마루는 일반 바닥과 달리 물기에 매우 민감한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지적하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며칠 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분은 더 심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던 난초를 함부로 다뤘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을 뻔했죠. 화초는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는 건데 그냥 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난초는 남편이 제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라 더욱 소중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난초는 사람과 같아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분들도 비슷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제 입장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까다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일해주길 바랐던 것 뿐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늘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정성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다시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웠어요. 밤이 되면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여성 가정 관리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좋은 분이라는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이 말씀하시길 그분은 전직 호텔 주방장 출신으로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성격도 매우 온화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옥 관리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장마철이 시작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세찬 비로 바뀌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처마 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100년도 넘은 한옥이라 비가 오면 늘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처마 및 홈통이 막히면 물이 고여서 나무가 썩을 수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홈통 청소를 해뒀는데 혼자서는 그런 일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웠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마당에 돌들이 젖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한옥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비 오는 날을 보내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비가 오면 저보다 먼저 나와서 집안 곳곳을 점검하곤 했거든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마당의 배수는 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곤 했죠.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집도 사람과 같아서 정성으로 돌봐야 오래 간다고요. 이제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없어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누군가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15세 정도로 보이는 이준호는 반듯한 차림새에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비에 젖어 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에서 어떤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한 느낌이었죠. 이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옥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정확한 위치에 세워두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처마 밑으로 가서 물이 고이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이 집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준호가 홈통이 조금 막힌 것 같다며 낙엽이 쌓여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다고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너무 크다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이준호는 달랐습니다. 마치 한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홈통을 청소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이준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옥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고 묻자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릴 때 할머니 댁이 한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다며 한옥은 관리가 까다롭지만 제대로 돌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이라고 말했어요.
이준호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옥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는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습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마루 관리, 창호지 교체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혼자 지내면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죠. 이준호가 제가 이런 넓은 집을 혼자 관리하기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급여나 근무 조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준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간단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라고 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일품이었어요. 특히 고사리 나물과 도라지 무침은 제가 좋아하는 맛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받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준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정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먹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니 이준호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30년간 호텔 한식당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요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아내를 위해 요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리고 그 행복을 잃은 후에 공허함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30년간 호텔 한식당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호텔 총주방장이라니,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왜 가정관리사 일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첫날이라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준호의 정성스러운 요리 솜씨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만든 된장찌개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어요. 그런 정성스러운 손맛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가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였던 거죠.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강인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보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준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라는 이준호의 위로 섞인 말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준호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있었어요. 이준호가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외로웠고 특히 밤이 되면 이 넓은 집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다고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휑하고 쓸쓸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준호도 저와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준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적절한 위로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제 교직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할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존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리던 삐걱거리는 소리나 바람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겠죠. 혼자 지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밤 시간이었거든요.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렸는데 그날은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로 떨어진 나뭇잎들을 말끔히 치우고 막혔던 홈통도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군분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이준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첫날부터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제가 벌써 일어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자 이준호는 밝은 미소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며 아침 공기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이런 한옥에서 사시니 건강하실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준호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침울했던 집 분위기가 하루 만에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철 나물로 만든 반찬들과 갓 지은 밥,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까지 마치 한정식 집에서 차려주는 상차림 같았어요. 특히 각 반찬의 간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맛이었어요. 이준호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나물 하나하나의 색깔이 정말 예뻤어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혼자 지내면서 이런 제대로 된 아침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준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한다고 말이죠. 이준호의 배려심 깊은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과거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준호가 제가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로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들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준호는 제 과거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가 교직 생활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며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저는 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다고 제자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다고 말이죠. 이준호가 제 교직 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존경한다고 말해 주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준호가 한옥 관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어요. 할머니 댁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고 호텔에서 일할 때도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온습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창호지 교체 시기, 마루 관리 방법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집을 관리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걸 남편이 해줘서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이준호가 한옥은 여름에는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너무 습하면 나무가 썩을 수 있으니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나무가 갈라질 수 있으니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죠. 이준호의 설명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마치 한옥 관리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걱정하던 겨울철 난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보니 전통 온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아궁이를 제대로 관리하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준호의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가정 관리사들 중에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준호는 단순한 가정 관리사가 아니라 정말 이 집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전문가 같았어요. 온돌은 열 효율이 정말 좋아서 한 번 두면 오래 따뜻함이 지속된다며 다만 아궁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자신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이준호가 말했을 때 겨울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혼자서는 아궁이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준호가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아궁이 청소부터 연료 준비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준호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준호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르던 화초들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특히 제가 아끼던 난초가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준호가 온 후로 다시 생기를 찾더군요. 이준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았어요. 집안 곳곳이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준호가 난초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뿌리가 썩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물 주는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준호의 조언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화초들을 잘못 키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이준호는 화초 하나하나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준호의 조언대로 관리하니 정말로 화초들이 생기를 되찾더군요. 시들어가던 난초뿐만 아니라 다른 화초들도 잎이 더 푸르러지고 꽃도 더 예쁘게 피었어요. 이준호의 세심한 관찰력과 식물에 대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화초를 잘 돌봐주지는 못했거든요. 이준호는 정말 만능이었어요. 요리부터 집 관리, 화초 키우기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제가 기르시는 화초들이 정말 예쁘다며 정성스럽게 키우신 게 느껴진다고 말했을 때 저는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주로 돌봤는데 혼자 되고 나서는 잘 못 키우고 있었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사랑으로 키우신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시면 더 잘 자랄 거라고 했죠. 이준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도 희망을 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장님은 요즘 집안이 많이 밝아 보인다며 좋은 분이 오셨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소문이 빠르긴 하지만 벌써 이준회에 대한 이야기가 퍼진 모양이었어요. 특히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부러워하셨어요. 이장님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 보인다며 좋은 분이 오셨다면서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집안일도 잘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시다고 말이죠.
이장님도 그런 분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복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저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하신 말씀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준호가 어제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솜씨가 정말 좋았다며 어디서 구했냐고 물으시더군요. 이준호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준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전혀 자랑하지 않는 분이었나 봅니다. 이장님이 어제 마을 회관에서 점심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준호가 나서서 음식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셨고 어르신들이 다들 칭찬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이준회에 대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일도 바쁠 텐데 마을 어르신들까지 챙겨드리다니 정말 마음씨가 고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네요. 라고 말하자 이장님은 더욱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다며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복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장님이 가시고 난 후 저는 이준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인품까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호에게 이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해드렸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니 이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점심을 못 드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죠. 이준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겸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제를 돌리며 제 교직 생활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시다며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이준호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준호의 겸손한 성격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정말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니 이준호는 정말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호는 제 교육 철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준호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아이들도 마음을 연다고 했죠. 이준호는 교육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가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을 거라며 아이들은 진심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퇴 후로 제 교직 생활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준호와 대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준호는 제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준호가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 지내는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덕분에 잃어버렸던 일상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깔끔한 집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대화가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준호가 보이는 멜랑콜리한 표정이 신경 쓰였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마당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준호도 저처럼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픔을 혼자 감내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말이죠. 이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준호의 답변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준호의 외로움이 제 마음에도 전해져서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준호와의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준호가 준비해둔 따뜻한 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준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녹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좋은 운차를 구해와서 우려 주었고, 제가 도라지 무침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자주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준호는 제 작은 취향까지도 소중히 여겨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저녁 시간에 그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고,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마당에 새로운 꽃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준호가 제가 녹차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좋은 차를 구해왔다며 맛이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내오며 말했을 때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향이 좋았어요. 제가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으니 시장에서 차를 파는 분께서 추천해 주신 거라며 선생님 같은 분이 드시기에 딱 좋다고 하시더라고 했죠. 이준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 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준호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는 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이준호는 더 이상 가정 관리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리듬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아침에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함께 걷는 마당 산책, 그리고 밤에 나누는 조용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준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가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에서 어떤 고민이나 갈등을 읽을 수 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짐작할 수 없었어요. 이준호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의 표정은 단순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큰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준호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준호가 마당에서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준호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 보였죠. 이준호가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고민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준호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준호가 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이준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이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준호 없는 일상을 다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준호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호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자 이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선생님께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가정 관리사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혼자 사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는 말을 했고, 그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준호가 저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처지의 분이라는 동질감 때문이었다며 이준호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준호의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준호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이준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준호가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분에게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감정이 진실한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준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고 진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감정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준호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숨기고 있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배려심 깊은 말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이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면서도 저를 전혀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이준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이런 감정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준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은 분명히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의 고백 때문인지 둘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고 대화도 어색했습니다. 이준호도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동안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준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이준호가 없으면 느끼는 허전함,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이준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준호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이준호의 눈에서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의 고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가정 관리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다고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준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진실한 감정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둘 다 신중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죠. 이준호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황혼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와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가 없어서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준회에게 남편과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저와 같은 교육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다고 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죠. 서로의 과거를 나누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배우자들도 저희의 새로운 사랑을 축복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준호는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짝을 만났다며 기뻐해 주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재혼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준호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순간 이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준호와 함께 한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이제는 가정관리사가 아닌 남편으로서 이준호가 저를 돌봐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준호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매일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어서 매끼니가 즐거웠어요. 저도 이준호가 좋아하는 차를 우려주고 함께 화초를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희도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준호를 만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나타난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단순한 가정 관리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젊은 시절의 사랑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이준호의 얼굴을 보며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준호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상황은 모두 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황혼 사랑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